제가 쓸개 빠진 인간이 됐습니다. 어쩌다가 이 담낭을 제거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경험담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주제로다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7월? 8월 정도부터 위경련이 수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 코로나가 작년 제 여름에 코로나에 걸렸거든요. 그 영상도 제가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코로나가 걸리기 전에 위경련이 먼저 와서 처음으로 제가 태어나서 119에 실려가는 경험을 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이제 위경련을 겪고 나서 그때 이제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진정이 됐지만 그 이후로 2, 3개월 간격으로 계속해서 극심한 복통에 시달렸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이게 다 위경련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찌됐던 제가 좀 괜찮아지겠지 하고 조금 한 2달 정도 지나면 또 갑자기 너무 아프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도 응급실을 한 2번 정도 더 갔고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계속 아프다 보니까 너무 불안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위에 무슨 큰 문제가 있나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기 건강검진을 좀 앞당겨서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앞당겨서 했고 위 내시경하고 복부 초음파를 했습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봐달라고 따로 요청을 해서 진짜 디테일하게 봤고 의외로 근데 위는 멀쩡했어요. 흔한 용종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진짜 멀쩡했고 오히려 복부 초음파에서 담낭에 결석이 엄청 크고 많다. 그러니까 담낭이 뭔지는 아시죠? 쓸개가 이제 담낭인데 간 옆에서 이제 담즙을 이렇게 쏴주는 그런 조그만 주머니 같은 건데 거기에 결석이 꽉 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도 제가 매년 이제 복부 초음파는 하는데 1년 만에 결석이 엄청 많아지고 커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 이제 선생님께서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담낭 요로 결석 이런 것들은 결석을 따로 부숴가지고 배출을 시키는데 담낭을 제거를 해야 되냐 말씀을 드렸더니 요로에 있는 결석은 소변이 나오면서 이게 빠져나오는데 담낭에 있는 담석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배출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검색도 해보고 하니까 주위에 의외로 담낭 제거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담낭 제거 수술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그렇게 큰 수술도 아니고 복강경으로 수술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번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수술 날짜 잡고 전날 이제 입원을 합니다. 전날 입원을 하는데 요새 또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입원할 때 간병인이 같이 못 가요. 아니, 보호자가. 그러니까 따로 간병인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뭐 좀 병원마다 조금 정책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갔던 병원은 보호자가 같이 입원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간병인만
의무적으로 붙여주는 그런 데였고, 수술 시간은 진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 딱 수술실 들어가가지고 마취 시작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딱 넣고 나서 바로 택 하고 눈 뜨니까 이제 수술이 다 끝난. 그리고 회복실에 전신 마취합니다. 전신 마취. 어찌됐든 얘도 복강경 수술이긴 하지만 그 안에 내장을 이제 자르고 뭐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들어가고, 수술 끝나고 나서 회복실에서 1시간 정도 대기했다가 다시 이제 입원실로 돌아가는. 마취가 끝나고 2-3시간 이후부터 아픕니다. 당연히 이제 수술한 부위가 아파요. 왜냐면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이게 선생님마다 약간 스킬이 좀 다르대요. 어떤 분들은 구멍을 2개, 3개 뚫으시는 분도 있고, 뭐 하나만 뚫으시는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배꼽에 큰 구멍을 하나 뚫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안으로 다 하신 모양이에요. 뚫려져 있던 이 배꼽 부분하고 원래 이제 담낭이 있는 이 명치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첫날에, 그러니까 수술한 당일날. 그래가지고 아프면 얘기를 하라고 간호사분들이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거의 매 4시간 정도마다 벨 눌렀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리고 이게 누르면 간호사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진통제를 추가로 놔줘요. 항상 이게 수액으로 이렇게 꼽아져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그 약간 무통주사 같이, 예,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제 한 3시간, 4시간 동안 괜찮다가 또 4시간 정도 지나면 또 배가 너무 아파. 그럼 또 누르는 거야. 약간 그런 식으로 하루가 지나갔고, 다음 날 정도 되니까 이제는 주사는 따로 필요 없고 그냥 진통제 정도로만 버틸 수 있었다. 뭐 거동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어날 때 이제 배가 땡기니까 아파가지고, 요새는 이제 침대가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상체 그렇게 해가지고 세운 다음에 이제 낑낑거리면서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소변만 보는. 근데 먹은 게 없어가지고 대변 이런 건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첫날은 아무것도 안 먹었고 물만 조금 마셨고, 이틀째쯤 되니까 뭐 과자나 미음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조금 괜찮아져서, 그 다음부터는 한 이틀째쯤 되니까 그때부터는 따로 이제 약을 뭐 이렇게 뭐 수액을 맞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냥 매 끼니마다 주는 진통제 정도, 한 알 정도 먹는 걸로 끝이 났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담낭 제거 수술은 끝이 났는데, 예. 그래서 지금도 사실 배꼽 쪽은 이제 안 아프거든요. 아예 안 아파요. 수술한 데는 이제 아예 안 아픈데, 허리가 좀 아파서 평소에 허리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반성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요렇게 해서 수술이 끝났고, 일단은 담낭이 제거가 되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담낭이 없는 사람이 됐잖아요. 제가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담낭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나는 뭐 평생 무슨 약을 먹어야 되는 건가? 그랬는데 담낭이 없어도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왜냐면 담낭에서 나오는 그 담즙은 지방질을 분해하는 요소래요. 그러니까 담즙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방질을 분해를 잘 못하죠.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바로 화장실을 뛰어갑니다. 설사하듯이 기름기가 그냥 몸에서 그냥 바로 빠져나와요. 약간 그런데 평생 그러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지 않대요. 이게 인체의 신비인데 몇 달만 지나면 몸에서 알아서 담즙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지방질을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소화액이 나온답니다. 결국에는 몇 달이 지나면 담낭은 없어졌지만 담낭이 있었을 때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담낭 제거 수술을 좀 더 편하게 한 게 아닌가. 저도 이번 수술이 참 씁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그 전에 진짜 2-3달마다 갑자기 너무 배가 아프니까 막 응급실도 가고 막 이러느라고 어디 뭐 맘 편하게 놀러도 못 가고 그랬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배가 너무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 위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 주위의 장기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진짜 진짜 크게 뭐 위암이나 막 위궤양 뭐 이런 것처럼 심각한
병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알고 보니까 큰 질병이 아니었고 담낭 쪽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그 담낭에서 빼낸 그 담석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제가 차마 여러분들한테는 좀 비이상하실까봐 보여드리지는 못하는데 딱 그 모양입니다. 그 커피 땅콩이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그 커피 맛이 나는 땅콩 있잖아요. 크기도 딱 그만하고 모양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맨들맨들한 그 돌 같은 그게 아니라 약간 돌기같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왔어요. 딱 보면은 야 이게 있으면 엄청 아팠겠다 싶은 것들이 진짜 한 10개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 나 어떻게 버텼나 몰라. 어찌됐든 그리하여 저는 공식적으로 쓸개 빠진 인간이 되었다는 소식을 여러분들한테 보고해 드렸습니다.